이란 핵협상 카드가 우리 자산시장에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자, 보시면 원자재 시황, 천연가스 가격 급락.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한 10배 정도 올랐죠. 이유는 EU에서 천연가스를 미친듯이 매집을 했죠. 우리 겨울철 비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갔고,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천연가스 대신 원유를 써야겠구나. 상대적으로 원유 수요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자, 오펙 플러스에서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란 핵협상 타결되면 감산하겠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했습니다. 이란에서 핵협상이 좋게 되면, 야, 이란에서 너네 원유가, 값싼 원유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 오펙 당연히 감산할 거다.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바이든 너네 지금 유가 뛰면 힘들지? 표 받기 힘들지? 으름장 넣는 겁니다. 오펙 플러스. 자, 오펙 플러스 10월부터 하루 10만 배럴 감산. 다음 달부터 10만 배럴 감산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감산을 들어가냐 했더니,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좀 둔화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힘들지 않냐. 유럽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원유 수요 줄어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을 할 거다. 시장에 이렇게 감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원유 가격이 상승하겠죠. 근데 언제 동안 어떻게 상승해요?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쭉 빠집니다. 쭉 빠져요. 자, 장중 90달러 찍어 국제유가 상승했다가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 우려의 감산. 미국 뭐 이렇저런 얘기하죠. 국제유가가 1월달 이후 최저 수준까지 쭉 빠집니다. 왜 빠질까? 공급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히 유가 상승의 요인이긴 하지만, 감산하는 원인이 뭐예요?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 미국과 중국과 유럽이 경기 침체면 원유 누가 쓸 건데? 원유 수요량이 당연히 떨어지겠지. 국제유가 쭉 떨어지고, 최근에 올랐던 천연가스 가격도 쭉 너무 급하게 오르기도 했어. 천연가스 가격은 쭉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뭐 수요 문제로 빠진 것도 있지만, 지금 누구 때문에 빠진다? 상대적으로 얘네들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 증시든 뭐든 뭐 에너지는 다 끝나. 그냥 강달러가 너무 세니까 원유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수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자, 우리가 그 겨울에 천연가스나 에너지 가격이 이제 그 계절적 요인 때문에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많이 올라가면 달러도 강세가 나오고 원유나 천연가스도 많이 수요를 많이 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달러 가격도 올라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기본으로 깔고 갔어요? 수요가 많다는 걸 지금 기본으로 깔고 갔죠. 근데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기본으로 깔리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면 달러와 에너지 가격이 또 디커플링이 되겠죠. 달러만 강세다. 지금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 뭐 미국 증시든 일본 증시든 뭐 비트코인이든 파생 상품이든 무슨 부동산 시장이든 이런저런 시장들이 움츠러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란 핵협상 핵심 쟁점 양보했나? 되살아나는 타결 희망. 그래서 최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 핵협상 이런 좋은 얘기들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뭐 어떻고 요렇고 뭐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하냐 뭐 하냐, 이 기사 나오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뭐라 그래요? 이란 핵협상 타결되면 감산할 거야. 으름장 놓는 겁니다. 근데 다시 감산 때렸고,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최근에 나왔던 거, 이란 핵합의 중재안의 서면 답변, 미국 회의적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란 핵협상 카드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진짜 뭐라 그럴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란 핵협상 카드가 우리 자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펙K에서 다음 달부터 매일 10만 배럴 감산을 발표를 했죠. 이게 유럽과 미국과 중국이 너무 힘들다. 세계 경제 경기 침체 둔화될 것 같다. 경기 침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수요가 당연히 둔화될 것 같다. 이런 것도 우려 작용 때문에 감산을 결정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뛰는데 뛰었다가 바로 꼬꾸라지죠. 지금 이란과 이제 핵협상이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과 이란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은 왜 싸울 수밖에 없을까? 미국이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원유를 미친듯이 생산하기 전까지는 사우디나 오펙 플러스 얘네들이랑 굉장히 친했죠. 뒤도 봐주고 군사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무기도 지원을 해주고, 사우디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달러 하면 안 되지. 달러가 기축통화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오일 달러죠. 오일 달러가 이렇게 달러랑 오일끼리 묶여버렸기 때문에 사우디한테 잘해야 돼. 그러면 사우디는 원유를 대주고 또 원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를 해주고,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전 세계 경제의 경기가 흔들려도 지금까지 돈을 미친듯이 잘 벌었어. 왜? 달러가 들어오거든. 사우디 자기네 자국 화폐가 들어온 게 아니라 달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힘들어도 달러,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제일 잘 사는 국가 사우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럽 축구나 스포츠 이런 거 보면은 다 구단주나 뒤에서 돈 많이 이제 돈 되는 구단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기름쟁이들이죠. 기름 왕자들. 그런 식으로 국가가 부유하게 잘 살 수 있게끔 된 게 이제 미국과 서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이런 국가들이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중동에서는 이란과 순위파 시아파 해가지고 사우디랑 이란이랑 이렇게 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터번 알자지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사우디나 이런 오펙 국가들한테 이제 원유를 공급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란과 오펙이 싸우고 사우디가 싸웠는데 어떻게 돼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보다 원유 생산 단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만약에 이란과 핵협상이 딱 제대로 돼서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나오면 사우디는 어떻게 돼요? 경쟁력을 잃습니다. 잃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사우디랑 지금까지 손을 잡고 딜을 봐주고 무기를 대주고 이래왔던 관계들이 이란산 원유를 시장에 내보낼 수 없는,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던 게 미국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란 규제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이란과 사우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은. 자, 오펙 플러스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이란이겠죠. 만약에 이란에서 핵협상 돼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해. 원유를 팔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만지면 그 돈을 갖고 뭘 해요? 우리 하나하나님, 전쟁. 이란과 러시아는 똑같은 국가입니다. 좀 먹고 살만하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통해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걸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힘들다 그러면 국제유가 싹 뛰면 전쟁할 수 있는 조건이 또 갖춰지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얻는 겁니다. 그럼 이란이 전쟁하면 무기 사서 누구한테 침공해요?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란이 핵협상을 좋게 끝내서 원유를 팔게끔 못하게끔 해야 돼. 그럼 이런 지금 삼각관계가 어떻게 보면 미국, 사우디, 이란 이런 관계들이 계속 얽히고 얽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란 핵협상이 되면,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나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만큼 우리 자산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왜? 국제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할 수가 있다. 근데 이란 핵협상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번에 바이든이 이제 빈살만을 만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을 갔다가 사우디를 갔죠. 이스라엘을 들렸다가 사우디를 간 이유 뭐 때문에 그렇게 갔다고 말씀드렸었죠? 예전 지난 방송 복습 겸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 무기 수출 우리 킹투진님 아브라함 협정 가스감 유럽 연결 다 맞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 이스라엘이랑 유럽이랑 이제 그 천연가스라던가 이제 그 가스관을 연결을 하는데 거기에 가스를 대고 원유를 대고 하는 이제 국가가 사우디가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간에서 사우디랑 이스라엘을 서로 연결해줘서 유럽 마켓을 뚫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도 좋고 사우디도 좋고 그리고 이스라엘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국가라고 봐도 거의 다름이 없죠. 유대인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사우디에 가스 천연간 수송관 그 뭐라 그럴까 수송관을 막고 있어. 근데 만약에 사우디의 말을 안 들어? 이스라엘에서 가스관을 잠궈. 그럼 유럽 마켓을 잃게 되는 거고 사우디는 어떻게 돼요?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계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사우디랑 이스라엘을 연결해주고 유럽 마켓을 뚫어주는 그러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요런 움직임들 요런 것들 얘기를 하러 갔다. 아브라함 협정 요거는 다른 방송에서 뭐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생생되는 게 아니고 지난 방송 꼭 보세요. 아니면 또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멤버십 영상 있습니다. 그거 꼭 보시고 자 다시 돌아와서 바이든이 또 빈살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때 갔을 때 무기 수출 관련해가지고 몇 조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4조인가 6조인가 하여튼 사우디한테 이번에 가서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관련된 얘기를 서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상원인가 아마 통과가 안 됐을 거예요. 상원 통과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우디에서 원유를 추가로 더 생산을 하고 바이든 입장에 서서 바이든을 도와주는 움직임을 보려면 예상을 하려면 아마 미국이 사우디한테 뭐 4조인가 6조가량 무기 수출을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딱 통과되자마자 오펙 플러스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추가 증산하겠습니다. 뭐 물가 때문에 추가 증산하겠습니다. 요런 내용들 나올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가 굉장히 복잡해. 미국도 사우디한테 살살 달래가지고 잘해야 되고 물론 지금은 이제 예전과는 좀 달라졌죠. 관계가. 왜? 셰일가스 이용해서 천연가스든 원유든 사우디보다 더 많이 생산해버려. 아쉬울 게 없습니다. 미국도. 단 교류라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뭐 아브라함 협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친하게 지내자. 무기 대줄게.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 사우디가 중국과 인도, 뭐 러시아 이런 국가들 전세계 GDP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 브릭스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해골지진 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우디가 브릭스에 가입을 한다? 그럼 중동권, 아시아권 원유 시장은 브릭스가 또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만약에 사우디를 등지고 뭐 이란이나 핵 협상을 바로 한다. 만약 사우디 빈살만이 브릭스에 가입을 하면 그때는 미국도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핵 협상은 쉽게 나올 수 없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죠. 이란, 사우디, 미국 이런 식으로 쳇바퀴 형식으로 계속해서 돌고 있어. 얘 좀 사탕 줬다가 얘 또 벌 줬다가 당근 줬다가 뭐 줬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만약에 연말에 뭐 이란 핵 협상을 기대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힘들다. 예를 들어서 뭐 물가를 떨어뜨리고 원유가를 좀 떨어뜨리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제스처, 행동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협의가 나오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뭐 에너지 가격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